이재현입니다. 오늘 민중당이 뜻깊은 날을 맞았습니다. 6.13 전국 동시지방선거, 민중당으로서는 지난 10월 15일 창당 이래 처음으로 치르는 선거인데요. 그 선거를 치르기 위한, 승리로 이끌기 위한 선거대책본부를 꾸리게 되는 날입니다. 지난 토요일 2월 10일까지 민중당은 전국 9개 광역시도당에서 114명의 후보들이 1차로 민중당 후보자로 선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민중당의 상임대표님들과 주요 후보님들을 모시고 민중당 후보자 선출 선거 결과를 말씀드리고 민중당이 어떤 마음으로 이번 6.13 지방선거를 치를 것인지에 대해서 선거대책본부의 발족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 참석하신 분들과 진행하신 순서 잠깐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창한 상임공동대표께서 지난 토요일까지 진행된 민중당 1차 후보자 선출 선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김종은 상임공동대표께서 민중당의 선거대책본부를 발족하는 선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분의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민중당은 비정규직과 청년의 정당을 표방하고 있는데요. 비정규직 노동자 후보로 출사표를 내던진 한지희 후보, 그리고 청년의 정치가 무엇인지 보여줄 임승원 후보,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성과 엄마의 정치가 어떤 것인지 직접 몸으로 뛰어서 보여주실 신옥희 후보가 발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한 분씩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중당 상임공동대표 김창한입니다. 6.13 전국 동시지방선거 민중당 후보자 1차 선거 결과를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중당은 지난 2월 10일까지 당원 투표를 통해서 지방선거 후보자 1차 선거 결과를 통해서 9개 광역시도당 114명의 후보자를 선출한 바 있습니다. 광역단체장 후보로는 홍성규 경기도지사 후보, 윤민호 울산광역시장 후보, 이성수 전라남도 지사 후보가 선출되었고, 윤종우 전 의원의 지역구였던 울산북구 재선거 후보로는 권오길 후보가 선출되어서 지역 정치 재탈환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민중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와 청년 후보를 대거 출마시키려 하고, 지난달 열렸던 제1차 당 중앙위원회에서 우리 후보들을 지원하기 위한 선거 방침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청년 정치를 실현할 수 있는 후보자를 발굴, 지원하기 위해 2030 청년 기초의원 출마자 30명에 대해서 기타금 100% 지원 계획을 세웠고, 매월 1회 지방선거 청년 후보자학교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청년 후보 출마 예정자들은 얼마 전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자 252명을 직접 만나서 선거 정책 제안을 받는 등 청년들의 목소리를 모아내기 위해 이미 활발하게 뛰고 있습니다. 현재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청년민중당 소속 출마 예정자는 2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민중당은 비정규직 노동자 후보를 광역비례 후보 1번으로 공천하는 등 전 지역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직접 정치를 펼쳐보일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마트 노동자, 건설 비정규직 노동자, 요양보호사 등 20여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이번 1차 선출 선거에서 당의 공천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일하는 노동 현장을 중심으로 유권자를 만나가면서 최저임금과 비정규직 차별 등에 대해 당사자의 목소리를 내며 활동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여성 후보들의 경우 이번 1차 선출 선거에 55명이 선출되어 민중당 전체 후보자 수의 48%를 차지합니다. 지역에서 마더센터 운영,
무상교복운동, 세월호 진상규명 활동 등 육아와 교육, 환경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풀뿌리 운동을 벌여온 후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지역에서의 활동 외에도 미투운동과 여성건강기본법 제정운동 등을 통해 여성과 엄마의 정치를 펼쳐 보일 계획입니다. 우리 동네 적폐청산의 구호를 들고 지방에서부터 민중의 직접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힘껏 뛸 민중당의 후보들을 주목해 주시고 많은 응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민중당 6.13 지방선거대책본부 발족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비정규직과 청년의 정당, 민중당이 우리 동네 적폐 청산을 완수하겠습니다. 박근혜가 구속되고 이명박은 구속위기에 몰려 중앙정치는 빠르게 변화되고 있지만 우리 동네 적폐는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기득권 토호 세력에서 파렴치면까지 수준 이하 지방정치를 민중당이 제대로 바꿔내겠습니다. 촛불혁명으로 꽃피어난 광장의 민주주의를 일토와 삼토로 마을 의기와 현장에 흘러 넘치게 해야 합니다.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해서 지역에서부터 나라를 바로세우고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를 바라는 국민들의 여망을 실현하는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민중당이 해내겠습니다. 국민들은 촛불혁명으로 정권을 교체했고 정책 기조의 변화를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사회의 오랜 모순이 집중되어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와 청년의 삶은 전혀 변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중당은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국민의 직접 정치가 실현되어 철저한 적폐 청산과 사회 양극화가 해소되어야 유권자들 특히 비정규직과 청년이 내 삶의 변화가 느끼는 지방선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득은 오르고 복지는 확대되며 갑질은 사라지고 주민의사가 존중되는 지방정치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민중당은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비정규직과 청년의 정치가 무엇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과 청년은 지금은 가장 힘없이 보여지지만 미래에 보다 근본적 사회 변화를 이끌 세력입니다. 당선 가능한 주요 후보들은 대부분 비정규직과 청년이 앞장서게 될 것입니다. 선거 4개월여 앞둔 오늘 민중당 6.14 지방선거 대책본부를 발족했습니다. 전국의 국민들과 함께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통해 우리 동네 구석구석 적폐 청산을 목표로 내 삶을 바꾸는 정치혁명을 시작할 것입니다. 100만 유권자 정책 제안 운동이란 새로운 형태의 직접 정치 운동을 벌이겠습니다. 민중당의 100만 유권자 정책 제안 운동은 단순한 설문조사와 의견 정치가 아닙니다. 100만 명의 유권자와 만나 지역 주민의 의견이 구체적인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울산 북구 재보궐선거에서 반드시 윤종호의 다른 이름 권옥일 후보를 당선시킬 것입니다. 권옥일 후보를 당선시키는 것은 노동자 직접 정치의 소중한 희망을 키워나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홍준표, 이재용은 살려주고 죄 없는 윤종호 의원만 국회에서 쫓아버린 사법적 패들에 대한 심판일 것입니다. 수억대 벌금형을 감수하면서까지 골목상권을 지켜내기 위한 중소영세 사업자들을 위한 유일한 선택입니다. 촛불혁명이 증명한 가장 유능한 정치인은 민중이라는 교훈을 실현하기 위한 민중당 6.13 지방선거 대책본부를 지켜봐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2018년 2월 12일 민중당. 반갑습니다. 저는 경기도 평택에서 요양보호사 일을 하고 있는 40살 한지희라고 합니다. 편찮으신 아버지를 돌보기 위해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했고 일한 지 5년이 되어갑니다. 하지만 현실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 많이 달랐습니다. 요양원에서 피부병을 옮아가며 요양보호사 일을 했었고 집으로 방문하는 요양보호사 일을 할 때는 가사 도우미 취급을 받으며 일을 하기가 빈번했습니다.
또한 성추행을 당하는 요양보호사 동료들을 비일비재하게 봐왔습니다. 그래서 요양보호사들의 협회를 만들고 최근에는 전국 요양 서비스 노동조합을 만드는데 함께했습니다. 이런 요양보호사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8년 처우개선 최저임금이 올랐다는 이유로 처우개선비 10만 원이 삭감시키는 일을 강행한 보건복지부를 보며 저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출마할 것을 결심을 굳혔습니다. 똥이나 치우는 것들이라는 막말을 퍼붓던 요양원 원장들 일부와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이런 행태는 크게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요양보호사가 당당히 직접 정치를 선언합니다. 34만의 요양보호사 권익 실현을 위해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들의 직접 정치를 위해 6.13 지방선거에서 자랑스러운 민중당의 후보로 열심히 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청년민중당 당원이고 서대문구 시의원으로 출마하려고 하는 25살 청년 임승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난 1년 10개월간 편의점에서 알바를 해왔습니다. 열악하다고 소문이 자자했던 편의점은 실제로 가보니 정말 열악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쓸 때부터도 그 티가 났습니다. 최저시급도 미달이고 주휴수당도 없었습니다. 어찌 보면 가장 하찮은 취급을 받는 편의점 알바가 이런 임금에서 법정 최저임금을 지켜지지 못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임금보다도 더 큰 문제였던 것은 많은 사람들이 편의점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를 하찮은 사람, 최저임금 받지 못할 만큼 일을 적게 하는 사람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별로 하는 일 없고 대부분의 시간을 앉아서 보내는 최저임금 받아도 혹은 받지 못해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대하고 있었습니다. TV에서도 편의점 알바는 보통 불쌍하고 최저임금을 못 받는 청년으로 비춰왔습니다. 또 어떤 정치인들은 편의점 조끼를 입고 편의점에 찾아왔지만 안타깝게도 변하는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런 모든 상황의 책임은 편의점을 열악한 곳으로 내몰았던 프랜차이즈 대기업 본사에게 있습니다. 단 한 번도 점주와 알바의 입장은 생각하지 않고 점포 늘리기에만 집중하는 프랜차이즈 본사, 그리고 그 모습을 비춰온 언론과 또 그 모습을 활용해온 정치인들이 지금의 편의점 인식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편의점 알바가 직접 정치하고 싶습니다. 편의점 알바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게 된 이유에는 편의점 알바의 책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카운터 안에만 있는 모습만 보여지곤 하지만 실제로는 매장을 청소하고 닦고 진열하고 정리하는 매장의 책임자들입니다. 그래서 편의점 알바는 기성 정치인을 쫓아다니면서 우리 현실을 바꿔달라고 호소하지 않겠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 앞에서 우리 현실을 책임지라고, 우리의 법정 최저임금을 보장하라고 외치고, 또 청년들을 만나서 우리가 그럴 수 있는 힘을 가진 존재라는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청년들을 찾아가서 우리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자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편의점 알바도 자기 문제를 해결할 힘이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첫 번째 지방선거 후보가 되겠습니다. 우리도 정치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우리가 정치할 때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여성엄마 민중당 신옥희입니다. 저는 두 아이의 엄마고 지역에서는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면서 지난 10여 년간 풀뿌리 주민활동들을 해왔습니다. 이번에 지방선거 출마는 처음 있는 일이라 많이 설레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첫 아이를 안고 너무나 사랑스러운 아이를 보면서 정말 행복하다라는 느낌과 함께 또 한편으로는 이 아이를 내가 잘 키울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을 느끼던 그 마음과 같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우리는 많은 변화와 경험을 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엄마가 성장하듯이 세월호 때문에 처음 거리로 나서본 엄마들이 한겨울 찬바람을 맞으면서 광화문 거리에서 촛불을 들고 부패한 대통령을 심판했습니다. 그런 경험을 살려서 이제 동네를 바꾸려고 합니다. 저는 성남시에서 지난 1년 동안 고등학교 무상교복 예산 통과를 위해서 거리에서 1인 시위부터 청원 서명 운동,
안 해본 거 없이 해봤고 급기야는 무기한 단식 농성까지 했었습니다. 하지만 양당 구조로 구성되어 있는 성남시 의회에서는 6번이나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 학부모들이 원하고 있는 고등학교 무상교복 예산을 부결시키고 삭감시켰습니다. 이러한 지방 정치를 보면서 엄마들이 직접 나서서 정치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다지게 되었습니다. 여성과 엄마들이 직접 나서서 바꾸는 정치 당당하게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